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당시 특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특검의 김 여사뿐 아니라 집사로 지목되는 김혜성 씨 그리고 건진 법사 이렇게 특검이 조사하는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 대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원래 대질 조사는 이제 그 대질 받는 두 사람의 진술이 상충되는 경우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컨대 건진 법사와는 진술이 그렇게 상충돼 보이는 부분이 없어요. 받지 아직까지. 않았다고 하고 이분은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진 법사와의 그 대질을 만약에 한다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 여사가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럴 목적으로 대질할 수는 있지만 어떤 뭔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 해결을 위해서 대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장 청구, 그러니까 김 여사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혜성 씨 자체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20일 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부르는 것 같고 해서 대질 가능성은 보다 좀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인삼차 관련해서는 이제 받았다고 하는 그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질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삼차 부분은 그 윤영호 씨인가요? 그 통일교 관계자와의 어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확인할 건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전달했는지 여부를 건진 법사에게 물어보는 주고받는 요 정도의 대질 조사는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비롯해서 서희건설이 전달한 3종 세트의 뇌물죄가 적용될지도 관심인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될지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뇌물죄라고 하면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관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지금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가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게 실제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 것은 분명하고 그 대가 관계가 이번 이 나토 3종 세트 금품 수수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공무원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서 이 인사의 대가로서 이 물건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가 관계라든가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인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의 입증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단독 범행이냐, 윤 전 대통령과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을 특검이 잘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건진 법사 전모 씨도 특검에 출석을 합니다. 전모 씨의 입에서 다른 말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진술이 많이 번복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희건설에서 줬다는 목걸이는 일단은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별건이거든요. 그렇죠. 건진법사는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이런 물건들을 아직 특검이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선수재죄로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한번 다뤘던 죄예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를 이 죄명으로는 이 혐의로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특검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할 동의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서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계엄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터져서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는 시민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황이 좀 다르긴 하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 선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의 수많은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연대 책임을 질 만한 정황적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충분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리스크에 시달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거부권 정국을 이어갔고 근데 이제 12월 2일 날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 있는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한 게 그 계엄 전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엄 전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조태영 안보실장과 또 문자 2차례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도 정황적 증거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그 롯데리아 회동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서 비상계엄을 논의했다고 지금 막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가 그 현장에서 뭔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화폰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었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좀 정황적 증거들로 봤을 때 충분히 김건희 여사도 이 계엄과 관련된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따져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 분들이 이 특검 계엄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청구의 일부 인용은 됐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상급심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재판 자체도 저는 사실 좀 법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으로 뭐 충격을 받은 건 맞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을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예.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법률적 책임을 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엄 선포에 뭐 같이 기소된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동기 중에 하나였다 설령 그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 근데 왜 굳이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넣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재산이 좀 있죠. 윤 전 대통령은 예금뿐이 없고 사실 다른 재산은 김건희 여사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그 뭐 보존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구성해서 공동 어떤 원고들을 모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고들 입장에서 보면 상징적 의미도 입장 10,000명 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냈을 때 내가 이 청구에서 인용이 되게 되면 사실 실제 돈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원고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법리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파악해서 공동피고로 삼았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갖고 따진다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이 소송 대리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넣어서 소송을 제기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여러 문제 제기를 했겠죠.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냐.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예금 몇 억 정도 있잖아요. 예. 나머지 수십억 재산은 다 김건희 여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고려가 아닌가. 또는 물론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가로서 드라이하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면서 야당은 오늘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현장 의총을 열 방침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 이후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 압수수색 영장이 2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사로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나온 영장이기는 합니다만 강제 수사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저희 국민의힘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통일교가 말하자면 교인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그때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는 이런 거 말하자면 업무방해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시 권성동 의원은 아예 출마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원을 가입을 할 때 종교 같은 것들을 전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는데 민주당과 특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 개정해서 연장하려는 필요성도 얘기가 나오고 일부 개별 의원님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지방선거까지 이런 그 내란이라든지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 이슈를 쭉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탄압,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기본 90일에 가능한 연장 횟수 2번을 하면은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늘린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한 달만 더 늘린다고 한다면 이게 반년 동안 수사를 하는 건데 이게 반년 이상 수사를 할 경우에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게 되면 작용, 반작용이 둘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한 문제가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 범죄가 15개 그리고 16번째가 인지인데 인지 사건 관련돼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집사 게이트 등 관련된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근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진행 속도는 다른 특검에 비해서 좀 늦은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이제 그 경우에 실제 그 최대 보장된 150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 내지 검찰이나 경찰의 이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그 시점 수사가 실제 수사 기간이 끝날 때쯤에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부족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는 방식의 특검 기간 연장 논의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영화 볼 때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면 관객들이 엉덩이 아프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특검 연장 논의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가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수사를 지연시키는 건 아니냐, 재판을 지연시키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아직 특검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소가 된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기한 내에 충분하게 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벌써부터 연장한 뭐 몇 달 늘린다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께 드리게 될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왜 못하는 거지? 왜 이 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공권력으로 충분히 이 법에 단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논의할 필요도 없고 최대한 이 정도 나온 정황적 증거들로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왜 이 정도 그 증거들로 판단을 못 내리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뭔가 다른 협조적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짧고 굵게 끝내는 게 맞을 수 그거에 있다는 동의합니다.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게 사실은 예. 만약에 저게 연장 논의가 있다는 것은 원래 16개 범죄, 15개 범죄 행위를 예. 죄가 안 되는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도로 대단히 인원이 투입돼가지고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증거를 모아서 판단하는데 원래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있을 때까지 탈탈 털겠다 이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더 하자가 아니고 이 정도 안 나왔으면 이거 원래 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정치적인 특검은 아니냐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더 이상 만약에 연장 논의가 이어진다는 것은 이거 원래 안 되는 거를 넣었구나. 이걸 국민께 자백하는 거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석방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먼저 출소 당시 장면 보겠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방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서는 건데
DJ 묘역을 참배한다고요? 그렇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예. 찾아갈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 일정으로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민주당 계열에서 나타나는 대표 선수다, 본인이 다음 대권 주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 같은 것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심은 조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 포스트 이재명 다른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깊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대표는 주말 사이에 SNS 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출소 당일엔 가족 식사라며 찌개 영상을 올리고 이틀 전엔 패문 독서물이라는 글과 함께 김대중 육성 회고록 이런 책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 가족 식사라면서 올린 찌개 영상을 두고 좀 뒷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수감 기간 동안에 예. 간절히 원했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게 사생활처럼 보이지만 정치활동의 재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조국이 돌아왔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공식 일정을 통한 정치 행보는 아니지만 이미 SNS를 통해서 정치 복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보고 아마 오늘부터는 DJ 묘소 참배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예상돼 있었던 거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조국 전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고 다만 이제 구속 기간 동안에 그 단절이 있었지만 사면 복권을 통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아마 당을 추스리고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어떤 절차 일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사면 복권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찾아뵙는 일정, 이게 모두 다 이제 정치 일정으로 아마 본격적인 활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거로 봅니다. 송시훈 부의장님,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올린 이 찌개 영상의 그 어떤 그릇들과 식당 모양들을 비교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그 된장찌개만 파는 집이 아니라 2+한우를 취급하는 그 고급 한우집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 전 대표가 출소 후에 소고기를 드시든 장어구이를 드시든 참치회 드시든 본인 자유일 수 있겠으나 만약에 저 추정들이 맞다고 한다면 소고기를 드시고 나서 마치 된장찌개만 먹은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티즌들이 어떤 식당인지까지 이미 찾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비호를 갖고 계신 분들, 비토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좀 왜곡된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당, 저런 류의 식당을 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저런 된장찌개 자체가 그런 소고기를 먹는 식당에서 나오는 유형의 된장찌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보통 후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후식으로 저걸 드시면서 뭔가 나의 그 편한 일상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걸 찍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조국 전 대표가 나는 이렇게 소박하다라고 올린 거라고 보는 해석은 너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왜곡되는 시각으로 해석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족 식사라고 딱 4글자만 올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도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조국 전 대표가 서민 코스프레 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에요. 그렇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시비리 이러한 혐의로서 수감이 되었었던 것인데 지금 본인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도 무슨 동네꾼인 것처럼 심지어 광복절 특사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입시비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당연히 사회 지도층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냥 법대 교수였을 때부터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말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민정수석을 넘어서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때 국민들이 많이들 놀라셨고 충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사로 나왔을 때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저렇게 된장찌개를 먹는 이미지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짧은 영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